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끝을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죠. 나중에 해야지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입니다. 그 나중이라는 시간은 뇌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뇌가 시간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죽기 직전 단 한 뼘의 후회도 남기지 않을 수 있는지 뇌과학과 심리학의 정수를 담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겪는 미스터리부터 풀어보죠. 왜 어릴 적 여름방학은 끝도 없이 길게 느껴졌는데 30이 넘고 40이 넘으면 1년이 마치 한 달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걸까요? 이건 여러분의 기분 탓이 아니라 뇌 정보 처리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만 신경 회로를 풀가동해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길가에 핀 꽃, 처음 먹어보는 음식, 낯선 장소까지 뇌는 이 모든 데이터를 고화질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귀해보면 정보량이 많아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길, 익숙한 업무, 똑같은 점심 메뉴, 퇴근 후에 넷플릭스. 뇌는 이 반복되는 루틴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데이터를 압축해버리는 거죠. 결국 뇌는 어제와 오늘을 똑같은 하루로 처리하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수많은 날을 삭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인지 역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간을 다시 늘리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던져야 합니다. 출근길을 바꿔보고 생전 안 해본 취미를 시작하고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세요. 새로운 경험은 뇌의 가소성을 자극하고 압축된 시간을 다시 팽창시킵니다. 시간을 늘리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 그 시간을 어디에 쓸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 것과 생산적인 것을 착각합니다. 할 일 목록을 가득 채우고 지워나가며 만족감을 느끼지만 사실 그 일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잡무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는 임종 직전에 나를 소환하는 심리적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90세가 된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바라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때도 오늘 처리한 이메일 한 통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며 보낸 10분이 중요할까요?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는 순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고 그중 정말 중요한 단 3가지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버려야 할 목록입니다. 뇌는 멀티태스킹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은 뇌를 가동중지 상태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무자비할 정도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쳐내야 합니다.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동물로 설계되었습니다. 관계의 질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관계는 은행 계좌와 같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이나 작은 배려는 입금이고 약속 어기기나 무관심은 출금입니다. 많은 사람이 큰 선물이나 화려한 이벤트로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만 뇌가 신뢰를 쌓는 방식은 다릅니다. 뇌는 아주 작은 일상의 반복을 통해 상대방이 안전한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매일 건네는 다정한 인사, 상대의 사소한 고민을 기억해주는 것 같은 마이크로 디포지트, 즉 소액 입금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덧붙이자면 우리는 흔히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야 친해진다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더 강력한 유대감은 고통을 공유할 때 형성됩니다. 함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힘든 시기를 버텨낼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며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또한 주변의 느슨한 관계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가까운 친구는 위로를 주지만 가끔 마주치는 지인들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와 관점을 제공하는 통로가 됩니다. 커리어에 대해서도 우리의 뇌는 종종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원하지만 사실 뇌가 가장 활성화되는 지점은 편안함의 경계를 아주 살짝 벗어난 도전적인 상태입니다. 익숙한 업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뇌를 서서히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습득한 모든 기술은 미래의 가능성을 높이는 복권과 같습니다. 커리어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정해진 길을 따라 위로만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현대의 커리어는 정글짐과 같습니다. 옆으로 이동하고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 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유니크한 조합이 여러분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듭니다. 만약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 편안하다면 여러분은 커리어라는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뇌가 비명을 지를 정도의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밀어 넣으세요. 많은 분이 간과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인생이 시간 관리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라는 점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보내는 12시간보다 에너지가 충만한 4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하는 것을 훈장처럼 여기지 마세요. 수면 부족 상태의 뇌는 술에 취한 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마비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죠. 건강은 삶의 에너지 증폭기입니다. 특히 뇌는 신체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앉아서 머리를 쥐어짜지 말고 일단 걸으세요. 몸을 움직이면 뇌 혈류량이 증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당하는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10번의 팔굽혀펴기, 5분의 산책 같은 마이크로 운동이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우는 스위치가 될 것입니다.
성장과 학습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페이먼 기법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단순히 입력하는 것과 그것을 정리해서 출력하는 것은 뇌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 지식을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뇌는 정보를 장기기억 저장소로 깊숙이 새겨 넣습니다. 또한 타인의 전기를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전기는 다른 사람이 평생에 걸쳐 겪은 시행착오를 단 몇 시간 만에 내 뇌에 동기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해킹 도구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완벽해지려 하지 마세요. 전략적 무능함도 필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의도적으로 서툴러짐으로써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진짜 중요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뇌과학적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노, 불안, 좌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휘몰아칠 때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90초입니다. 우리 몸에서 감정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이 생성되어 혈류를 타고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90초입니다. 즉 첫 번째 감정의 파도는 생물학적인 현상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화가 나거나 우울한 것은 여러분의 뇌가 그 감정을 붙잡고 다시 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을 때 딱 90초만 관찰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 몸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서적 조절 능력은 지능지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뇌는 신뢰라는 보상을 부여하고 이는 곧 리더십과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돈에 대한 철학도 뇌과학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살 수 있는 자유의 크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입이 늘어날수록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사며 생활 수준을 높입니다. 하지만 뇌는 금방 그 수준에 적응해버립니다.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합니다. 더 비싼 물건을 사도 도파민 분비는 금방 멈추고 여러분은 그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노동에 바쳐야 합니다. 결국 돈을 벌수록 가난해지는 역설에 빠지는 거죠. 진정한 부자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을 사는 사람입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되지만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 속에서 미화되고 자산이 됩니다. 지출을 통제하고 여유 공간을 만드는 것은 구두쇠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낚아챌 수 있는 뇌의 자유 공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창의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영감을 기다리지 마세요. 창의성은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처음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형편없는 아이디어들입니다. 그 녹물을 다 쏟아내야 맑은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려 하지 말고 일단 쓰레기 같은 생각이라도 쏟아내세요. 뇌는 제약이 있을 때 더 창의적으로 변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자유는 오히려 뇌를 마비시킵니다. 마감 기한을 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한하세요. 평가와 창조를 동시에 하지 마세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만들고 평가는 나중에 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거창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실험들을 반복하세요.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면 사표부터 던지는 게 아니라 주말에 딱 5시간만 그 일을 해보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뇌는 실제 경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은 뇌의 보상 체계를 자극하고 이는 더 큰 도전을 위한 연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회적인 기준이 아닌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측정하세요. 돈과 지위가 아니라 내가 오늘 얼마나 성장했는지,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깊은 시간을 보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매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발견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뇌라는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지각을 바꾸고 에너지를 관리하며 감정의 주인이 되고 끊임없이 실험하는 삶. 이것이 3만1이라는 한정된 축복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모여 1년이 되며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원칙 중 딱 한 가지만 골라 오늘 당장 실행해 보세요.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위치를 켜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성능래 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3만1을 응원합니다.